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계용묵 원작의 백치 아다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이거 무슨 소리가? 마당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 귀신이 코칼 노릇하니까 이거, 어디 쥐새끼가 들었나? 질그릇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마당에는 아무도 없다. 박씨는 부엌에 쥐가 들었나 샘문을 열어보려니 아다다의 소리가 뒤란 곁에서 들려온다. 샘문을 열려던 박씨는 뒷문을 밀었다. 장독대 및 비스듬한 견 아래 아다다가 입을 해 벌리고 납작하니 엎어져 두 다리만을 힘없이 버지럭거리고 있다. 그리고 머리편으로 한 발쯤 나가선 깨어진 동이 조각이 너저분하게 된장 속에 묻혀 있다. 아이고 보니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인연이 동해를 또 잡았구나 야. 인연아, 누가 너더러 된장풀이든 된장풀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식어든 덥지나 말지 이 된장에 코박고 죽을 화상아.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아까워서 이걸 어쩌간. 아이고. 어머니는 딸이 어디가 다쳤는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데 가는 동정심보다 깨어진 동이만이 아깝게 눈에 보였던 것이다. 모닥불을 뒤집어 쓰는 듯한 끔찍한 어머니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된 아다다는 겁에 질려 넘어진 연유를 말하고 용서를 빌려는 기색이나 말이 되지를 않아 안타까워한다. 아이고 이년. 아다다는 벙어리였던 것이다.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다다 소리만이 연거푸 나왔다. 어찌어찌 하다가 말이 한마디씩 제법 되어 나오는 적도 있었으나 그것은 쉬운 말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이것을 조롱삼아 확실이라는 뚜렷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를 부르는 이름은 아다다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자연히 이름으로 굳어져 그 부모네까지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거니와 그 자신조차도 아다다 하고 부르면 마땅히 들을 이름인 듯이 대답을 했다. 이년 같아가 그래 세노나. 시집에 못 가갔으면 오늘은 어디 가든지 나가서 채지고 말을 하오. 이년아. 이년 어서 채져라. 채지기 싫거든. 시집으로 당장 가거라. 못 가가. 다시는 내가 니년 그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믿느니 쥐집 똥개가 짖는 소리를 듣겠다 일어나. 아이고 내가 못해. 아다다는 오들오들 떨며 손을 모아 싹싹 비인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 한 번 손을 댄 어머니는 그저 죽어 싸다는 듯이 자꾸만 흔들어댄다. 하니 그렇지 않아도 가꾸지 못한 덥수룩한 머리는 물결처럼 흔들리며 구름같이 피어나선 얼클어진다. 그래도 아다다는 그저 비일 뿐이요 조금도 반항하려고는 않는다. 이런 일은 거의 날마다 지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항한데야 그것은 도리어 매까지 사는 것이 됨을 아는 것이다. 그러게 니도 팔자요. 집에 일이 아무리 밀려 돌아가더라도
나 모르세 하고 손 싸매고 들어앉았으면 오히려 이런 봉변은 아니 당할걸. 에휴, 맞은 데는 괜찮은겨? 시키건 안 시키건 허라나 힘차나 가르는 법이 없이 몸을 아끼지 않아봤자 돌아오는 건 욕이요 맨데 왜 그걸 몰라? 하긴 그러니 백치요 천치랄밖에. 모르긴 몰라도 네 엄의 속도 깨진 자백일 거요 시방. 집안의 모든 고된 일은 실로 아다다가 혼자서 치워놓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이 반갑지 않았다. 둔한 지혜로 미련스레 뼈가 부러지도록 몸을 돌보지 않고 일종의 모험에 가까운 짓을 하게 되므로 되려 이 일을 저질러 놓게 돼 그릇 같은 것을 깨쳐먹는 일은 거의 날마다 있다 하여도 옳을 정도였다. 그래도 아다다의 힘을 빌지 않고는 집안일을 못 치겠다면 모르지만 굳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행랑에서 차근차근히 다 해줄 일을 쓸데없이 가로맡아선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마는 터에 그 어머니는 속이 상했던 것이다. 아이고, 왜 모질게 때려놓고 나니 그래도 맴은 아픈가 배. 사흘 전에도 무명림을 할 때 다른 소뚜껑을 미련하게 맨손으로 열다가 놓쳐서 자백이 하나 깨먹고 욕과매를 할못해 겪더니만 이 우라질려니. 아휴, 저도 잘해보려고 하는 양인데 어쩌겠어. 말도 못하는 것이 귀는 밝아서 어제 저녁에 행랑 색시더러 오늘은 묵은 된장을 옮겨 담아야 되겠다고 이러는 말을 어느 결에 들었는지 아침밥이 끝나자 어느새 쪼르르 나가서 혼자 된장을 퍼나르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가. 사고는 쳤사도 그 맴은 이쁘자녀. 이쁘긴 지랄이 이뻐. 응? 집어를 개 못 주고 저러니 시집에서도 쫓겨나지. 단물씀을 다 빨아먹고 쫓아낸 그 인사들이 더 나쁘지. 복실내는 내만 모른다. 저 화상 생각만 하면 내가 자다가도 가심에서 천물이 나는 거 아니까. 그러게. 시집가서 잘 사나 했더니만. 아다다는 시집을 보내기 전에도 그 버릇은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고 벙어리인데다 행동까지 그러하였으므로 내용 아는 인근에서는 그를 얻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19고개를 넘기도록 처묻어두고 속을 태우다 못해 기부, 즉 지참금으로 논 한섬지기를 쳐넣어 똥치듯 치워버렸던 것이 그만 5년도 못돼 다시 쫓겨와 시집에는 아예 갈 생각도 아니하고 하루같이 속을 끓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다다가 실수를 할 때마다 못 본 채 하려 했지만 참는다는 것이 그때뿐이요. 아다다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속이 쏘는 듯이 슬그머니 나와서 곁을 슬슬 돌다가는 손을 대곤 만다. 못 가가! 시집에 못 가가! 이놈! 못 가갔음! 차라리 죽어라! 붙잡았던 머리를 힘차게 휘두르며 밀치는 바람에 손에 감겼던 머리카락이 끊어지는지 빠지는지 무뚝 묻어나며 아다다는 비틀비틀 서너 걸음 물러난다. 순간 정신이 어찌되진 아다다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비지럭거리며 삐치는 다리에 겨우 진정을 얻어 세운다. 다시 달려들 듯이 눈을 흘기고 섰는 어머니를 향하여 눈물 글썽한 눈을 끔뻑 한번 감아 보이고 북쪽을 손가락질하며 어머니의 말대로 시집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도 버리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이며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고 허청허청 대문 밖으로 몸을 이끌어냈다. 나오긴 나왔으나 갈 곳이 없는 아다다는 마당길을 돌아서선 발길을 더 내놓지 못하고 우뚝 섰다. 시집으로 간다고는 하였으나 아무래도 남편의 매는 어머니 그것보다 무섭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나
이번에는 외상 없는 매가 떨어질 것 같다.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 없는 갈 곳을 짜보니 눈물이 주는 위로밖에 쓸데없는 5년 전 그 시집이 참을 수 없이 그립다. 아버지, 아다다가 웃어요? 웃어? 그래. 어째 웃는 것도 저리 고울거. 난 자약 한 뜰기 같구만.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요. 그럼 복도이고 말고. 아가야, 부디 더도 둘도 말고 니들 부부 닮은 아이들 쑥쑥 한 5만 낳거라. 어? 뭐라는 거냐? 그러니까 낳아준다고? 아유, 어머니, 우리 셋이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지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니, 벌써부터 지색시 편을 드네요. 자자, 아가야, 이 인절미 좀 먹어봐라. 응? 참으로 맛나다. 아빠, 고맙대요, 아버지.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그래, 아가야, 우리 서로 아끼고 잘 살아보자. 어디? 응? 추울새라 더울새라 힘이 들까 고단할까 알뜰살뜰히 어루만져주던 시부모. 밤이면 품속에 꼭 껴안아 피로를 풀어주던 남편. 이 얼마나 시집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던가. 참으로 아다다가 처음 시집을 가서의 5년 동안은 온 집안의 사랑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벙어리라는 조건이 귀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으나 돈으로 아내를 사지 아니하고는 얻어볼 수 없는 처지에서 28살에 아직 장가를 못 들고 있는 신세로 목구멍조차 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아내를 얻게 되기에 여유를 기다리기까지에는 너무도 막막한 앞날이었다. 벙어리나마 일생을 먹여줄 것까지 가지고 온다는데 귀가 번쩍 뛰어 그 자리를 뺏길까 두려워 혼사를 지었던 것이니 그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되는 시집에서는 아다다를 안위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다다, 어서 이리 와봐. 밤이 깊었는데 이제 그만 자야지. 우린 이제 부부야. 부끄러워할 거 없다고. 얼른 자야 또 내일 일을 하지. 어서 이리 와보라니까. 이 백철 언제나 내 색시로 만드나. 말하는 건 고작 아다아다가 전부니. 그래도 이제 내 색시인데 아끼고 사랑해줘야지. 아다다는 못하는 일이 없이 일 잘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조금도 말썽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생활고가 주는 역겨움이 쓸데없이 서로 눈독을 짙게 하여 불쾌한 말들과 큰 소리가 끊일 새 없이 오고 가던 가족은 일시에 봄비를 맞은 동산같이 활약한 웃음의 꽃이 피었다. 아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발 깨지는 소린갑네. 글쎄 쥐새끼가 들었나 아님 도둑갱인가? 쥐는 쥐인데 이쁜 새양쥐지. 아이고, 무슨 소리래요 그게? 우리 이쁜 새아가가 깼단 말일시. 예? 아이고 참나. 아이고 저 아가 어디 다치지는 않았냐? 아이고 뭐냐나 이 피 좀 보게. 손가락을 뱄네. 어여 들어가자. 어? 아이고.
울지 마라. 너 다친 거 알면 네 서방 속은 더 쓰리다. 아이고, 얼굴 안 다친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어? 원래 바른 사람이 못 되는 아다다에게는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로 인해서 밥을 먹게 되는 시집에서는 조금도 역겹게 안 여겼고 되레 위로를 하고 허물을 감추기에 서로 힘을 썼다. 여기에 아다다가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느끼며 시집 가기 전 지난날 어머니 아버지가 쓸데없는 자식이라며 박대하던 일을 생각하면 명절이나 제사 때면은 시집에서는 그렇게도 가불하는 친정이었건만 이를 악물고 가지 않고 행복 속에 묻혀 살던 지나간 그날이 아니 그리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야야, 이 새아기는 이번 명절에도 저희 친정집엔 안 간다더냐? 예. 그래도 사람 도리가 그런 게 아니니라 잘 달래서 대붙고 가봐라. 아다다가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고집 한번 부리면 못 당해요. 고집이 아니라 한이 맺혀서 그럴 게다. 한이요? 벙어리로 살면서 온갖 구박과 핍박받던 세월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게지. 예. 이제 저 아이는 우리 집 귀신이다. 불쌍타 여기고 우리가 끝까지 쌓아놔줘야지. 알겠지? 그래야죠. 그러나 그 좋았던 날은 안타깝게도 다시 못 올 영원한 꿈속에 흘러가고 말았다. 해를 거듭하여 생활의 밑바닥에 깔아놓았던 한섬직이라는 저금이 차츰 그들을 여유로운 생활로 이끌고 몇백 원이라는 돈이 눈앞에 굴러다니게 되니 까닭없이 남편 되는 사람은 벙어리인 아내가 미워졌던 것이다.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눈을 흘겼다. 그리고 매를 내렸다.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그것은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는 것이라고 타일렀지만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자 간의 충돌이 때때로 일어났다. 이럴 때마다 아버지에게는 감히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는 아들은 그 분을 아내에게로 돌려 풀기가 일쑤였다. 내 이냐?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네 집으로 가거라. 이제 그 버벅대는 소리를 지겨워. 듣기 싫다고. 백치벙어리 주제에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눈을 치켜뜨고 지랄이야. 야, 재수없는 자. 이 천하의 못된 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하겠냐? 아버지! 성취도 못한 집 마누라를 개패듯이 패대기를 안나? 개구리 얼챙이적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 제발 지나간 얘기는 좀 그만하세요. 전 이제 저 백치하고는 더는 못 삽니다.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우리가 지금 밥술이라도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이 천하의 꾸약한 놈들이라고.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지가 벙어리 주제에 어디 가서 이만한 대접받고 살겠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 화상만 보면 속에서 불길 치솟는데 어쩝니까? 이어피 연출 이유선 극본 계영묵 원작의 백치 아다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계영묵 원작의 백치 아다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벙어리 나다다는 천성이 부지런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늘 집안일을 찾아서 하기는 하나
행동이 굼뜨고 미련해 사사건건 일을 저지른다. 그래서 어머니 박씨는 그런 아다다를 구박하고 모질게 대한다. 집안의 천덕꾸러기인 아다다는 지창금을 주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는데 벙어리이기는 하지만 착하고 부지런한 데다 평생 먹고 살 지창금까지 가지고 왔으니 시집에서는 모두들 아다다를 끔찍히도 위해준다. 그러나 종잣돈이 불어서 수중에 돈이 모이게 되자 남편은 슬슬 비은심을 하기 시작하고 아다다에겐 또다시 불행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야! 돈이야! 돈! 가정적으로 불만을 느끼어 한 해의 농사를 지은 추수를 온통 팔아가지고 집을 떠나 친구들과 안동현으로 건너간 남편은 이 투기적인 도시에서 뒹굴며 노동의 힘으로 미천을 얻어선 노름에 투기하여 황금을 꿈꿔 오던 것이 기적적으로 들어맞았어 2해 만에 2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쥐게 됐다. 그리하여 언제나 불만이던 완전한 아내로서의 알뜰한 사랑에 줄였던 그는 돈에 따라오는 무수한 여자 가운데서 마음대로 흡족히 골라가지고 돌아왔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니, 아이고, 이게 누구냐? 어? 이게 시방 꿈은 아니지? 꿈은요? 어머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어여 들어가자. 아, 뭐해? 부모님한테 어서 인사드리지 않고? 처음 뵙겠습니다. 연하라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셔야죠. 아이고, 말씨가 배쪽같이 연하기도 해라. 저 두 분께 아주 잘할게요. 이쁘게 봐주실 거죠? 그럼, 그래야지. 여보, 영감. 당신도 뭐라고 한마디 하시구랴. 아이고, 명년아,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넌 어찌 기척도 없이 들어오냐, 그래? 어머, 저 벙어린 누구예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여자.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왜 벙어리가... 아이고, 저 말은 못해도 일은 곧잘하거든. 이제 너도 들어왔으니 내보내야지, 뭐. 이그, 빙충이처럼 그렇게 섰지만 말고 나가서 어여 저녁이나 지어, 이거 사. 시집 식구들은 갑자기 새로운 살림을 꿈꾸는 한편 새로이 집을 짓는 동시에 아다다를 학대함이 전에 비할 정도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 아버지도 명민하고 남부끄럽지 않은 버젓한 새 며느리에게 마음이 쏠린 나머지 또 이미 생활은 아다다의 지창금이 아니어도 걱정 없이 되었으니 아들이 아다다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만큼 했으면 우리도 너한테 할 만큼은 다 했으니 진정으로 가든지 암튼 네 갈 길로 가거라. 이것이 그래도 놀자를 보고 발도 뻗으랬다고. 여긴 이제 네가 있을 곳이 아니여. 아니 그냥 좋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지. 이 미련한 년아, 어디서 퐁당퐁당 말겠구요. 이렇게 시부모의 눈에서까지 벗어나게 된 아다다는 호소할 곳조차 없는 사정에 또 남편의 매를 견디다 못해 집으로 쫓겨오게 되었던 것이니 생각만 해도 옛매 자리가 아픈 그 시집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찾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집에 있게 되니 그것보다는 좀 덜할 망정 어머니의 매도 결코 견디기 수월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더 심해만 왔다. 오늘도 조금만 반항이 있었던들 어김없이 매는 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하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야 그저 이 세상에서는 수롱이네 집 밖에 또 찾아갈 곳은 없었다. 수롱은 부모 동생조차 없는 40이 넘은 총각으로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여 준다고 믿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쫓겨날 때마다 그는 쫓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오던 것이다. 아다다는 문득 발걸음을 떼어 아지랑이 어른거리는 마을 끝 산턱 아래 떨어져 박힌 한 채의 오막살이를 향하여 마당 귀를 꺾어 돌았다. 아다다, 언제든지 힘들 땐 나한테 와. 응?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널 아껴줄게. 수롱은 벌써 1년 전부터 아다다를 꾀어왔다. 시집에서까지 쫓겨난 벙어리였으나 김초 씨의 딸이라 스스로도 낮춰 보여지는 자신으로서는 감히 염을 내지 못하고 뜻있는 마음을 속으로 꾸어가며 눈치를 보여오던 것이 눈치에서보다는 베풀어준 동정이 마침내 아다다의 마음을 사게 된 것이다. 아다다는 벙어리래요. 아이들은 아다다를 보기만 하면 따라다니며 놀렸다. 아니 어른들까지도 아다다 아다다 하고 고를 놀려서 분하지만 말을 못하고 이상한 신용을 하며 투덜거리는 것을 보므로 행복을 느끼는 듯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래서 아다다는 사람을 싫어했다. 집에 있으면 어머니의 욕과 매, 밖에 나오면 무사람들의 놀림. 그러나 수롱이 많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아다다는 벙어리래요. 아다다는 바보래요. 일주일에 중에서 그런지 너희들 아저씨한테 혼 좀 한번 나볼래? 다시 한 번만 아다다를 놀리면 혼날 줄 알았지. 아이들이 따라다닐 때에도 남들은 아니 말려주는 것을 그는 말려주고 그리고 매에 터질 듯한 심정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다다는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수롱을 생각해오던 것이 얼마 전부터는 찾아다니게까지 되어 동네의 눈치에도 이미 오른 지 오래였다. 임자, 아다다 단속 좀 잘하라. 수렁인지 뭔지 아는 놈하고 붙어다닌다고 동네 소문이 자자해. 여자 남자 눈 맞으면 그 다음은 배 맞는 거 아니가? 이놈의 예편에 말하는 거 보라. 무시어짜. 돈까지 딸려 보내도 쫓겨오는 지질이 못난 년. 이제 나도 지쳐수다래. 아다다의 집에서도 그 아버지만이 지체를 가지기 위하여 아다다의 행동을 경계하는 듯하고 그 어머니는 도리어 수롱이와 배가 맞아서 자기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로든지 달아났으면 하는 눈치를 알게 된 수롱이는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는 내놓다시피 그를 사기에 온다. 아다다는 제 집이나처럼 서슴지 않고 달려오자마자 수롱이네 집 문을 펄컥 열었다. 아다다, 아유, 너 또 울었구나. 너희 어머니한테 또 매질을 당한 거야. 어디 보자. 어디 상한 데는 없고? 울었다는 것이 창피하긴 하였으나 숨길 처리가 아니다. 호소할 길이 없는 가슴 속에 꽉 찬 서름은 수렁이의 따뜻한 위안이 어떻게도 그리웠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방 안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쫓겨온 이유를 언제나 같이 낱낱이 고했다. 그러니 이젠 아예 다시는 집에 가지 말고 나하고 둘이서 살아. 응?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난 널 사랑한다니까. 수롱은 의미 있는 웃음을 벙긋벙긋 웃으며 아다다의 등을 척척 두드려 달랬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으로 영원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에 불탔던 것이다. 그러나 아다다는 그렇게 한다면 큰일 난다는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뜬다.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이보다는
수롱의 사랑 밑에서 살았으면 오죽이나 행복되랴. 다시 집으로는 아니 들어가리라는 생각이 없었던 바도 아니었으나 정작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무엇인지 차마 허하지 못할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눈을 부릅뜨고 수롱이한테 다니지 말라며 아버지가 엄하게 이르던 말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놈의 치집애, 다시 한 번만 수롱인지 해롱인지 하고 붙어 다녀. 다리 뭉댕이를 확 분질러 버릴 줄 알아. 참, 우리 둘이 달아났으면 그만이지. 무섭긴 뭐이 무섭나. 아다다는 대답이 없다. 딸은 그렇기도 한 것이다. 당장 쫓겨난 몸이 갈 곳이 어딘고. 다시 생각을 더듬어 볼 때 어머니의 매는 아버지의 그 눈총보다도 몇 배나 더한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이 아픈 것이다. 그럼하고 대답을 못하고 거역한 것이 금시 후회스러웠다. 에? 아니 그래? 무서울 게 뭐야. 이젠 아예 집으로 가지 말고 나하고 있어. 응? 그래, 잘 생각했어. 이 세상에서 널 아껴줄 사람은 나뿐이 없다고. 알겠지? 아다다는 같이 있자는 수렁이의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듯이, 그리고 살 길을 찾았다는 듯이 한숨과 같이 빙긋 웃으며 있겠다는 뜻을 명백히 보이기 위하여 고개를 주워기며 혓바닥을 손으로 툭툭 두드려 보인다. 그렇지, 그래. 정 있어야 돼. 정말이야? 단단히 강문을 받고 난 수롱이는 은근히 솟아나는 미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벙어리인 아다다가 흡족할 이치는 없었지만 돈으로 사지 아니하고는 아내라는 것을 얻어볼 수 없는 처지였다. 그저 생기는 아내는 벙어리였어도 좋겠다. 그저 자기의 하는 일이나 도와주고 아들, 딸이나 낳아주었으면 자기는 개서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아내를 얻으려고 10여 년 동안을 비바람을 맞아가며 품을 팔아 회 속에 꽁꽁 묶어둔 150원이란 돈이 지금에 와서는 아내 하나를 얻기에 그리 부족한 것은 아니나, 장가를 들지 아니하고 아다다를 꼬여온 이유는 아다다를 꾀임으로 돈을 남겨서 그 돈으로 가정에 마루를 얹자는 데서였던 것이다. 이제 그 계획이 은근히 성공에 가까워오매 자기도 남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 보게 되느나 하니 바라지도 못하였던 인생의 행복이 자기에게도 찾아오는 것 같았다. 어이구, 우리 이쁜 아다다. 수롱이는 아다다의 등에 손을 얹으며 빙그레 웃었다. 아다다도 만족한 듯이 희죽 입이 벌어졌다. 그날 밤을 수롱이의 품 안에서 자고 난 아다다는 이미 수롱이의 아내 되기에 수줍음조차 잊었다. 아니, 집에서 자기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수롱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으리만큼 마음은 굳어졌다. 수롱이가 주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더 찾을 수 없는 행복이라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 그대로 박혀서는 누릴 수 없을 것이 다음에 남은 근심이었다. 수롱이와 같이 살자면 첫째, 아버지가 허하지 않을 것이요, 동네 사람도 부끄럽지 않은 노릇이 아니다. 이것은 수롱이도 짐짓 근심이었다. 밤이 깊도록 의논을 하여 보았으나 동네를 피하여 난 모르는 곳으로 깜짝같이 달아나는 수밖에는 다른 묘책이 없었다. 아다다, 잘 들어. 우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날 거야. 니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동네 사람들도 없는 곳으로 말이야. 알았지?
아따, 넌 나만 믿으면 돼. 널 꼭 행복하게 해줄 게야. 그렇게 예식 없는 가약을 그들은 서로 맹수하고 그날 새벽으로 그 마을을 떠나 신미도라는 섬으로 흘러가서 그곳에 거처를 정했다. 그러나 생소한 곳이므로 직업을 찾을 길이 없었다.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섬이라 뱃노름을 하는 것이 제 길이었으나 이것은 아다다가 한사코 말렸다. 몇 해 전에 자기네 동네에서도 농토를 잃은 몇몇 사람이 이 섬으로 들어와 첫 배를 타다가 그만 풍랑에 몰살을 당하고 만 일이 있던 것을 잊지 못하는 때문이었다. 내가 배를 타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안 놓여? 배, 싫어. 그래. 나도 네가 싫다는 걸 굳이 한 생각은 없어. 그러니 이제 무얼 해서 먹고 사니? 배운 건 땅 파는 일밖에 없는데. 그래,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니? 어디 무슨 방도가 생기겠디? 사실 수롱이조차도 배에는 마음이 없었다. 섬으로 왔다고는 하지만 땅을 파서 먹는 것이 좀하고 빨때부터 길러온 습관이요. 손익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노릇이 그리웠다. 그리하여 있는 돈으로 어떻게 밭낙갈이나 사서 조 같은 것이나 심어가지고 겨울에 땔감과 양식을 대게 하고 짬짬이 조개나 굴, 낙지 이런 것들을 캐어서 그날그날을 살아갔으면 그것이 더할 수 없는 행복일 것만 같았다. 그러지 않아도 30반생에 자기의 소유라고는 손바닥만한 것조차 없어 어떻게도 목매어 그리던 땅이었는지 모른다. 완전한 아내를 사지 아니하고 아다다를 꼬여온 것도 이 소유욕에서였다. 아내가 얻어진 이제 비록 많지는 않은 땅이나마 가져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였거니와 또는 그만한 소유를 가지는 것이 자기를 향한 아다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는데도 보다 좋은 수단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출연 홍소영, 오인성, 기현호, 장영주, 김창기, 김무규, 성선여, 이주희, 해설 양지원, 기술 신상민, 효과 이용문, 김성열, 음악 박희준이었습니다. 이협의 연출 이윤선 극본, 계용묵 원작의 백치 아다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계용묵 원작의 백치 아다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다다는 시집 식구들의 변심으로 친정으로 다시 쫓겨오고 어머니에게 또 모진 구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며 살아간다. 어머니는 시집으로 다시 가든지 나가서 죽으라고 패악을 부리고 아다다는 가련한 자신의 신세가 슬프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그래 전부터 자신을 이뻐하고 아껴주던 노총각 수롱이에게로 찾아가고 수롱은
아다다를 아내로 맡기 위해 꼬드긴다. 두 사람은 둘만의 가약을 맺고 섬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지가 고민이다. 신미도는 본래 뱃노름판인 섬인데 작년에 논지기가 잘 되었다 하여 금년에 와서 더욱 시세를 잃은 땅을 얼마가는 능히 살 수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그렇게 하리라 일단 마음을 정하니 자기도 땅을 마침내 가져보느나 하는 생각에 수롱은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아다다에게도 이 계획을 말했다. 우리가 밭을 한 떼기 사자. 그래도 농사를 해야 사람 사는 것까지. 내가 전답을 살라고 묶어둔 돈이 있거든. 수롱이는 봐라 하는 듯이 시렁 위에 얹힌 석유통 궤 속에서 지전 뭉치를 뒤져내더니 손끝에다 침을 발라가며 팔딱팔딱 뒤져 보인다. 그러나 그 돈을 본 아다다는 어쩐지 갑자기 화기가 줄어든다. 수롱이는 그것이 이상했다. 돈을 보면 기꺼워할 줄 알았던 아다다가 도리어 화기를 잃은 것이다. 돈이 있다니 많은 줄 알았다가 기대가 틀림으로서인가. 자, 이거 봐. 이래봬도 1,500냥이야. 지금 시세에 밭 2,000평은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래도 아다다는 아무 대답이 없다. 무엇 때문인지 얼굴에 수심의 빛이 역력히 떠오른다. 아니, 밭이 2,000평이면 조를 심는다. 하고 잘만 갖고 봐. 조가 10섬에 조지피 100여목 날 거야. 그래, 이걸 가지고 겨울 한동안이야 못 살아. 그럴 거고 둘이 말부터 몇 해만 벌어봐. 그 적엔 돈이 또 나오는 거야. 이건 괜히 아니, 이게 거짓부레기야? 10섬이 못 나나? 내 말을 못 믿는 게야? 아다다는 그저 말없이 머리를 흔든다. 수롱은 아다다의 이런 모습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아니, 그럼 밭은 싫단 말이가? 비로소 아다다는 그렇다는 듯이 머리를 주걱거린다. 아다다는 돈이 있다 해도 실로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밭을 산다는 소리에 지금까지 꿈꾸어오던 모든 행복이 여지없이 일시에 깨어지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돈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자기의 신세는 전 남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리고 시부모의 눈에까지 가리는 것이 되어 결국엔 쫓겨나게 되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제는 돈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한 푼 없는 알몸인 줄 알았던 수롱이에게도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 그것으로 밭을 산다고 기꺼워하는 것을 볼 때 그 돈은 장차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몽둥이를 벼리는 데 지나지 않는 것 같았고 밭에다 조를 심는다는 것은 불행의 씨를 심는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돈이야! 돈이야! 아다다는 그저 섬으로 왔으니 조개나 굴 같은 것을 캐서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것만이 수롱의 사랑을 받는데 더할 수 없는 살림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러한 살림이 얼마나 즐거우랴. 혼자 속으로 축복을 하며 수롱을 위하여 한층 벌게 힘을 써야 할 것을 생각해 오던 것이다. 그럼 논을 사재나? 밭이 싫으면? 수롱은 아다다의 의견이 알고 싶어 이렇게 또 물었다. 그러나 아다다는 그냥 힘없이 고개를 주워길 뿐이었다. 논을 산데도 그것은 꽃 같은 불행을 사는 데 있을 것이다. 돈이 있는 이상 어느 것이든지 간에 사기는 반드시 사고야 말 남편의 심사였음에 머리를 흔들어 대자 소용이 없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불행의 근본인 돈을 어찌할 수 없는 이상엔 잠시라도 남편의 마음을 거슬러 불쾌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눈이 좋은 줄은 너도 아누나. 그러나 어려운 놈에게는 밭이 눈보다 낫지. 나 두고 봐라. 내 밭을 사서 잘 일구고 가꾸면 우리도 곧 잘 살 수 있을 거라 이 말이다. 그날 밤 아다다는 자리에 누워서나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 근심 없는 듯이 세상 모르고 씩씩 초저녁부터 작업만. 아다다는 그저 돈 생각을 하면 장차 닥쳐올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불을 붙잡고 밤새도록 쥐어틀며 아무리 생각을 해야 그 돈을 그대로 두고는 수롱의 사랑 밑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짧은 봄밤은 어느덧 새어 새벽을 알리는 달개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처량히 들려온다. 밤이 벌써 새누나 하니 아다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하게 탔다. 이 밤으로 그 돈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하는 한 내일은 기어이 거간이 밭을 흥정하여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밭에서 나는 곡식은 해마다 돈을 불려줄 것이다. 그때면 남편은 늘어가는 돈에 차차 눈이 어둡게 돼 점점 정은 멀어만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더 생각하기조차 무서웠다. 옆에 누운 남편을 지그시 팔로 밀어보았다. 그러나 움쩍하지도 않는다. 그래도 못 믿기는 무엇이 있는 듯이 남편의 코에다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대고 숨소리를 이어들었다. 시근시근 아직도 잠은 분명히 깨지 않고 있다. 아다다는 슬그머니 이불 속을 새나왔다. 그리고 실형 위에 석유통을 휩쓸어 그 속에다 손을 넣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전 뭉치를 더듬어서 손에 쥐고는 조심조심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살그머니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기? 나무 새기 뽑으러 가려고? 난 이따가 밭을 알아보러 나갈 거니까 점심은 혼자서 챙겨 먹어. 괜히 굶지 말고. 알았지? 아다다는 일찍이 아침을 지어 먹고 나무 새기를 뽑으러 간다고 바구니를 끼고 바닷가로 나섰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깊은 물속에다 그 돈을 던져버리자는 것이었다. 솟아오르는 아침 햇볕을 받아 붉게 물들며 잔뜩 밀린 조우수는 거품을 부걱부걱 토하며 바람결조차 철썩철썩 해안을 부딪힌다. 아다다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허리춤 속에서 지전 뭉치를 쥐어들었다. 그리고는 몇 겹이나 쌌는지 알 수 없는 헝겊 조각을 둘둘 풀었다. 헤집으니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무수한 관슨 영감들이 나를 박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모두들 마주 바라본다. 아다다는 너 같은 것을 버리는 데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넘노는 물결 위로 휙 내뿌렸다. 세찬 바닷바람에 채인 지전은
바람결 쫓아 공중으로 올라가 팔랑팔랑 허공에서 제주를 넘어가며 산산이 흩어져 멀리 그리고 가깝게 하나씩 물 위에 떨어져서는 넘노는 물결조차 잠겼다 떴다 숨바꼭질을 한다. 어서 물속으로 가라앉든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내려 가든지 했으면 하고 아다다는 멀거니 서서 기다리나 너저분하게 물 위를 덮은 지전 조각들은 차마 주인의 품을 떠나기가 싫은 듯이 잠겨버렸는가 하면 다시 기웃거리며 솟아올라와서는 물 위를 빙글빙글 돈다. 하더니 썰물이 잡히고부터야 할 수 없는 듯이 슬금슬금 밑이 떨어져 흐르기 시작한다. 아다다는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밀려 내려가는 무수한 그 지전 조각들은 자기의 온갖 불행을 모두 거두어 가지고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끝없는 한바다로 내려갈 것을 생각할 때 아다다는 춤이라도 출 듯이 기꺼웠다. 그러나 그 돈이 완전히 눈앞에 보이지 않게 흘려내려가기까지에는 아직도 몇 분 동안을 요하여야 할 것인데 뒤에서 허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보니 뜻밖에도 수롱이가 헐떡이며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야, 아다다야, 너 돈 못 받니? 돈 말이야, 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아다다는 어쩔 줄을 모르고 남편이 이까지 이르기 전에 어서 물결은 휩쓸려 돈을 모두 걷어가지고 흘려버렸으면 하나. 물결은 안타깝게도 근일근일 한가히 돈을 이끌고 흐를 뿐 아다다는 그 돈이 어서 자기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리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근일거리고 있는 돈 위에 쏟아박은 눈을 떼지 못하고 쩔쩔매는 사이 마침내 수롱의 눈에도 그 돈은 모습을 나타내고야 말았다. 뜻밖에도 바다 가운데 무수하게 지전 조각이 널려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본 수롱이는 아다다에게 그 연유를 물을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옷을 헐헐 벗고 천버덕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수롱이는 돈이 엉키어도는 한복판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겨우 가슴배기까지 잠기는 깊이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돈더미를 안타깝게도 바라보며 허우적 달려갔다. 내 돈! 차츰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속력이 빨라진다. 돈들은 수렁이 들어 어디 달려와 보라는 듯이 휙휙 숨바꼭질을 하며 흐른다. 그러나 물결이 세어질수록 더욱 걸음빠른 자유로 놀릴 수가 없게 된다. 덮벅덮벅 물과 싸움이나 하듯 엎어졌다가는 일어서고 일어섰다가는 다시 엎어지며 달려가나 따를 길이 없다. 그대로 덤비다가는 몸조차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 같아 멀거니 서서 바라보니 벌써 지전 조각들은 가물가물하고 물거품인지 지전인지도 분간할 수 없으리만큼 먼 거리에서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눈앞에서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다. 휙휙하고 밀려 내려가는 거품진 물결뿐이다. 수롱이는 마지막으로 돈을 잃고 말았다고 아는 정도의 물결 위에 쏘아진 눈을 돌릴 길이 없이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냥 바라보고 섰더니 쏜살같이 언덕현으로 달려오자 아무런 말도 없이 벌벌 떨고 섰는 아다다의 중동을 사정없이 발길로 제꼈다. 소리가 났다고 아는 순간 철석하고 진흙이 사방으로 튀자 보니 벌써 아다다는 해안의 진흙탕에 등을 지고 쓰러져 있다.
수롱이는 무슨 말인지를 하려고는 하나 너무도 기에 차서 말이 되지를 않는 듯 입만 너불거리다가 아다다가 움직이는 것을 보더니 아직도 살았느냐는 듯이 번개같이 쫓아내려가 다시 한번 발길로 찼다. 혹하는 소리와 함께 아다다는 언덕을 덜덜덜 굴러서 물속에 잠긴다. 한참 만에 보니 아다다는 복판도 한복판으로 밀려가서 솟구어 오르며 두 팔을 물 밖으로 허우적거린다. 그러나 그 깊은 파도 속을 어떻게 헤어나랴. 아다다는 그저 물 위를 둘레둘레 굴며 요동을 칠 뿐.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어느덧 그 자취는 물속에 사라지고 만다. 주먹을 움켜쥔 채 우상같이 서서 굽실거리는 물결만 뚫어져라 쏘아보고 있는 수롱이는 그 물속에 영원히 잠기려는 아다다를 못 잊어 함인가. 그렇지 않으면 흘려버린 그 돈이 차마 아까워서인가. 짝을 찾아도는 갈매기 떼들은 눈물겨운 처참한 인생 비극이 여기에 일어난 줄도 모르고 끼악끼악하며 흥겨운 춤을 훨훨 날아다니는 기치는 소리와 같이 해안의 풍경만 돕고 있다. 문학평론가 임헌영입니다. 작가 계용묵은 평안도 출신으로서 일제시대부터 활동을 해왔다가 8.15 이후까지도 활동했던 작가였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 때 백치 아다다라는 한 여인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한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계용묵은 우리 문학사에서 인생파 문학, 인생의 삶을 그대로 문학으로 그린 작가로 알려졌었고 8.15 직후 이데올로기 개편 속에서도 좌우익보다는 그 중도파적인 작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마는 이 작품 백치 아다다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식민지 시대 때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한 여인의 바보스러운 행위에서 상징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비연출 이유선 극본, 계용묵 원작의 백치 아다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